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스트 시알펠입니다. 이곳은 프라하인데요. 프라하로 출장차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반 패키지 여행을 떠나왔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해서 무려 LG전자 디스플레이 30년 장기 근속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체코로 넘어왔습니다. 한 5박 7일 머무는 그런 일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이 11월 9일이죠. 제가 이제 아이폰에다가 2023년 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무려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이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조금 꽁기꽁기한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할 영상은 제가 2023년에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에너지 총량 법칙.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딱 쓸 만큼 한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 에너지는 신체적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나에게 한정된 이 에너지를 어느 좋은 곳에다 쓸까?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약간 허튼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빨리 그 일을 그만하고 이 에너지를 아꼈다가 충분히 비축해뒀다가 다른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마음처럼 그래도 이 에너지 총량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에너지 좀 비축해놔 이렇게 했던 말이 정말 와닿지 않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이 에너지를 왜 비축하라는 거지? 그냥 뭐 밥 먹었어? 약간 이런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있는 말이더라고요. 에너지는 한정적이라서 좋은 곳에 잘 쓰려면 비축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에는 에너지를 잘 비축하셔가지고 좋은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자. 입니다. 이것도 약간 에너지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한데요. 제가 하는 고민들 중에서 일단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바꿀 수 없는 문제이니까. 고민하는 에너지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조금 내려놓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2023년에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와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말을 이제 종교 무관하고 굉장히 좋은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요즘에 2023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 칭찬하기.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는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도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껴서 생기는 것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너 정말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 덕분에 이 일을 해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이유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일터에 이제 바로 진입하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저 자신에게 너가 최고야, 너 아니면 이 무대를 찌를 사람은 없어, 너가 짱이야, 사랑해,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출장 때도 저는 이제 출근하는 장소가 비행기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단정을 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너가 최고야, 너가 짱이야, 화이팅 이렇게 외쳤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말 안 하고 말하고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로 꼽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번째, 일의 강도성보다는 일의 주도성.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급하게 추가한 건인데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체코까지 와서 이제 도착하니까 한 저녁 4, 5시가 됐어요. 그래서 손님들 모시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 투어가 동유럽 투어인데 동유럽 투어 특징이 뭐냐면 가이드가 없습니다.
저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패키지를 나오면 인솔자랑 가이드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솔자가 사실 딱히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앞에서 설명 다 하시고 인솔자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는데, 이 동유럽은 가이드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사실 가이드 역할도 하고 인솔 역할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강도성이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국가적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스페인은 사실 강도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주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이 좀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 강도성보다는 주도성이 좀 더 중요하겠구나. 내가 뭔가 이 일을 열심히 임하고 있다 라는 스스로가 주는 느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다 라는 그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의 강도성보다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힘드냐는 사실 저에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이 일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쓰임받고 있는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야경 투어를 정말 38분을 모시고 프라하 체코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설명하고, 이 설명하는 것도 정말 준비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계속 막 외우고 공부하고 막 설명하려는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빠지는 그런 동유럽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도성, 제가 진짜 이 일을 임하고 있다, 100%다 임하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와서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스페인 출장을 가면 제가 하는 일이 없어도 그렇게 몸은 편하지만 호텔에 오면 정말 노트북을 피거나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기절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일의 반복인데, 약간 악순환의 반복인데, 어제는 새벽에 와서 제 일도 막 하려고 하고 좀 더 뭔가 의지도 뿜뿜하고 선생님들한테 더 좋은 여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의지가 뿜뿜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강도성보다는 주도성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가지 가치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깨달은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러 가야 돼서요. 여러분들 안녕!